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요양보호라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하지만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연구 보고서랑 기사들을 보면서요.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또 더 나은 돌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겪으시는 그 직무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또 이걸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 어르신들 돌봄의 질과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그 요양보호사분들의 어려움, 특히 연구에서 계속 나오는 그 직무 스트레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먼저 역할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대하는 역할이랑 실제 하는 일 사이에서 오는 혼란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역할 모호성도 있어요. 내가 정확히 뭘 책임져야 하는지 그 범위가 좀 불분명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단순하게 일이 너무 많은 역할 과다. 네.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어떤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한 2.48점 이 정도로 꽤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 수치로도 그렇게 나오는군요.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그 자료들 보니까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협 경험률도 상당히 높아서 좀 충격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 정말 좀 심각한데요. 한 연구 결과 보니까 조사 대상 요양보호사분들 중에 거의 99%가 언어폭력을 경험하셨다고 하고요. 99%요? 거의 모든 분들이. 네. 그리고 신체적 위협 경험도 95%가 넘고 심지어 성희롱 경험률도 한 60% 이상으로 나왔어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물론 이게 어르신들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시거나 치매 증상 때문에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돌봄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 너무 많은 일을 맡게 되니까.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폭력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뭐 피부염이라든지 그런 직업성 질환까지 겪으시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시는 힘이 있을 텐데 자료들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회복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런 높은 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완충제,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잘 이겨내는 힘이군요. 그렇죠. 연구에서는 이걸 보통 한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보더라고요.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 또 동료나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긍정성. 네. 평균 점수는 한 3.4점 정도로 뭐 아주 낮지는 않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니까 개인별 차이는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좀 키울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제시된 연구도 있었나요? 네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다행히 그런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수용 전념 치료라고 영어로는 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라고 부르는 심리치료 기법이 있어요. 이걸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분들의 직무 스트레스나 소진을 줄이는데 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요?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이게 뭐냐면요. 힘든 감정이나 생각을 억지로 막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그걸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예를 들면 정성껏 돌보는 것 같은 거요. 그런 가치를 향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힘든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노력 혹은 치료적 접근 외에도 중요한 게 많아요. 동료들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또 팀워크를 잘 발휘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폭력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이걸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리고 당연히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강조되고요. 아, 또 감염병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손소독제 같은 기본적인 물품 지원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결국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근무 환경 개선이 단순히 그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네요. 이게 우리가 받는 혹은 우리 부모님이 받으실 수도 있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정말 바로 연결되는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가 낮고 또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어르신들 입장에선 어떠냐면요. 더 믿을 수 있고, 이번 신뢰성이라고 하고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도움을 받고, 대응성, 아, 이분이 전문가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확신성, 또 따뜻한 공감을 느끼면서 공감성,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유형성,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게 연구로도 다 증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어르신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더 빨리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대응성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이 곧 서비스 질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요양보호라는 일이 우리 사회의 어떤 존엄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동시에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요양보호사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일이 이게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말 제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단순히 아, 힘들다, 문제가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뭐 ACT 프로그램 같은 걸 도입해 본다든지,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든지, 폭력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그래도 모색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이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개호복지사 제도라든지 아니면 노동 환경 개선을 계속 시도해온 뭐 호주 같은 다른 나라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